교수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도 있어요. 용인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이 아이가 나이가 19입니다. 근데 그렇구나. 기억나시죠? 범죄자가? 네. 그 아이는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극단의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던 여중생 애를 오은춘식으로 살해를 했어요. 조각조각 내서.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 범죄자, 성인 사이코패스들 다룰 때는 그래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견적이 나오는데 이 19살짜리를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던 거예요. 스스로도 범죄의식도 없고 그 되게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소년범 기록도 없는 애.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 그런 청년들은 신문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럼 보통 신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범죄적 신문을 안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럼 무슨 연설가처럼 말 진짜 잘합니다. 자랑스럽게. 내가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일종의 자기의 정당성. 정당해? 뭐가 뭐 정당한 게 있어요? 정당한 게 이거 어디 있어요? 그 아이의 가치관으로서는 어머.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회가 너무 썩었어. 이 사회가 썩은 거하고 그 여자 학생을 죽인 게 뭔 상관이야? 이 사회가 너무 썩어갖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 네가 맞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미 자백은 다 한 거예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건 여죄죠. 이전의 죄가 다른 일들이 있나? 그러니까 이 여죄를 풀려면은 얘의 허영심을 더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너 이것도 했으면 이것도 했겠네? 되게 잘했네? 심리적으로. 그렇죠. 요렇게 하려면 요 어디서 배웠어? 요렇게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거 먼저 물으면 절대 대답하지 않죠. 소녀 가스라이팅 알아? 몰라. 가스라이팅 하면 장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거 말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어. 아니 왜 최근에 갑자기 가스라이팅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를 이제 뺏으려고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이든 아니면 뭐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쉽게 쓰는 일종의 세뇌 기법이죠. 근데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충분히 똑똑한 성인 남자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주고 가스라이팅은 배운 사람이 더 당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도 그 소리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분이면 무슨 소리야? 그러면 다시 얘기해봐. 그러면 그쪽 사람이 답답해하죠.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모르겠는데 그러면 에이 끊잖아요. 가스라이팅은 뭐냐면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족시켜주면 그에 대한 신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합니다. 오히려 그 기준만 충당하면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기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요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기의 자신이 없어. 남을 내려야 돼. 남을 내리는 방법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타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이은혜 사건이라고도 거의 딱 부합한다고 했어요. 그거죠. 왜냐하면은 남편이 이은혜를 봤을 때 뭐라? 너무 불쌍해. 내 기준으로는 쟤는 불쌍한 애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은혜는 불쌍한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걸 이용한 거지. 그 기준만 만족시켜주니까 이은혜는 조금씩 떨어뜨린 거죠. 불쌍한 애는 100만 원을 줘야 돼. 100만 원 주고. 불쌍한 애는 1000만 원을 줘요. 1000만 원 주고. 그게 몇 년을 통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한 거고. 혹시 그러면 이런 사람 조심해라. 그렇지. 이런 행동, 이런 말투 뭐 이런 거 뭐 좀 있어요? 너무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너무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자기가 의도하진 않지만 자기 스스로 범죄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에 취한다고 하죠. 자기 스스로. 근데 정당성은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의 기준을 벗어나서 내 기준이 되면 그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 아니죠. 그거는 독선이 되고 그 독선이 수법으로 넘어가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절도든 뭐든 성범죄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를 왜 좋아주지 않아 여자 지나가는 여자가. 나는 널 좋아하는데. 그 쫓아가서 그게 스토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과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만의 기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위험한 사람들이죠. 근데 가끔 보면 그런 강력범죄가 있는 이런 사건들 봤을 때 이 약간 범죄자가 좀 옷을 잘 입는다거나 좀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기면
지지 세력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통 그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할리퀸 신드롬이라고 할리퀸.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는데도 광팬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지. 따라 들어가는. 그래서 미국의 연쇄살인범 중에는 그런 연쇄살인범한테 교도소에 있는데 팬레터를 쓰고 또 옥중 결혼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책도 내고 돈 벌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나 진심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나쁜 이미지가 그렇지. 돈이 되니까 소비하는 그런. 하는 거지. 근데 엠번방 같은 범죄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 중에 예전의 관습 같은 것들이 범죄화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져가는 것도 연결고리가 좀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걸 소위 말하는 그냥 음란물 정도라든가 아니면 뭐 야한 동영상 정도로 치부하는. 근데 사실은 그게 수요자죠. 그 수요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엠번방에 공급자들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실제 옛날에였던 생각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공급해요? 돈 벌어요? 두 가지가 있죠. 엠번방의 조주빈 같은 애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지금 나오는 L이라고 하는 그 다음 걔네들은 돈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돈도 못 벌고 범죄자라서 위험하고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나중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느끼는 쾌감이 더 높은 겁니다. 범죄는 장기적인 피해와 단기적인 쾌감 사이의 함수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짧은 형태의 쾌감이 더 높은 형태입니다. 와 근데 쾌감 진짜 때문에. 그들은 이게 범죄라는 걸 알잖아요. 알죠. 근데 왜 해요? 근데 그게 그 쾌감을 못 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독자가 돼버렸구나. 중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중독과 마약 중독보다 사이버의 이중독이 더 급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아예 나왔다가 5천 명 정도가 한꺼번에 모인다고 합니다. 얘들이 뜨면은 그 수요자가 있는 거죠. 모였다가 뭔가 쑥 한 다음에 갑자기 팍 폭파하고 사라졌다. 이거를 숨바꼭질을 경찰과 지금 계속 거의 하고 뭐 있습니다. 교주네. 야, 그것도 문제네, 문제가. 그럼 이러한 사이버 뭐 성착취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접근하는 애들은 대부분 청소년과 20대 고쪽이니까 이제 사실은 그들도 그것이 뭔지를 맞아요. 몰랐던 거였고 우리나라의 사이버 교육이 너무 없다는 것은 이건 심각. 그러니까 우리는 공급자 중심으로 그걸 잡으려고만 해요. 걔들을. 이건 당연히 잡아야 돼. 문제는 근데 수요자는 놔둬요. 아니 수요자를 놔도 공급자 잡으면 뭐 합니까? 또 그 수요자 중에 공급자가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사회적 교육하고 학교에서의 청소년 교육이 돼야지 또 그것을 부모가 기준점을 줘야지 해결될 수 있는 거지 범인들만 잡아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미연의 방지라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예방. 맞죠. 혹시 프로파일러도 직업병이 있어요? 있죠. 사람을 못 믿죠. 그 맞선도 봤거든요. 막 재밌게 했는데 한 2시간 지나니까 얼굴 표정이 굳더라고요. 취조를 하고 계셨구나. 그 사람을 분석하고 있었던 거지. 그 사람 여자분은. 아, 기분이 상해. 그럼 당신을 알고 싶어요와 네가 어떤 인간인지 파헤쳐주겠어. 이건 분명히 다른 거거든.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 뒤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안 해도 나타나나 봐요. 그게 직업병이에요. 그러면 손녀는 살면서 난 이건 절대 못 참아. 이런 거 있어? 조그만 고추가 까부냐 이래가지고 외모를 비교하는 게 제일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손녀 할머니는 50년간 우정을 유지해도 돈 달라고 하면 우정을 끊어. 가스라이팅 당할 일이 없어, 할머니는. 오늘도 시작되는 건데 라떼 맛과 재미와 감동까지 함께하는 꼰대 떡볶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입장권 안 끊으셨어요? Come on, baby.